시즌4 34번째 주제 당신의 말투로 들어가 볼게요. 왜 이거예요? 주제가 당신의 말투? 저는 이 대화를 하면서 네. 말투가 가지는 그 의미 같은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랑 좀 공유도 하고 청취자분들도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해서 오늘 좋네요.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슌디가 또 준비한 질문이 있잖아요. 네, 제가 질문을 준비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내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투는? 저는 있어요. 저는 음. 가식적인 말투. 근데 이게 특히 여자들끼리 있을 때는 좀 더 그게 심할 때가 있어요. 확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이 여유다. 아니 저 사람이 좀 가식을 떨고 있다. 약간 맞아요. 여우 같은 거를 싫어하시는 건가? 아니요. 여우는 이제 남자가 있을 때 여우의 모습인 아. 거고 그런 거 말고 그냥 가식적인 거예요. 네 정말 가식적인 거 뭐 정말 귀엽지 않은데 주디가 예쁘다 막 이런 거예요. 막 아, 이렇고. 그런 것도 있고요. 뭐 남자가 그럴 때는 없나요? 남자가요? 주디한테 가식적으로. 모르죠 그거는 제가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까 그건 아니 그런 걸 모르는데 느낀 적은 없었나 보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가식적이다. 남자가 가식적인 거보다는 남자의 가식성은 어디서 나타나는지 궁금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저 사람 너무 좀 아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이성한테 더 크게 와닿을 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저는- 작업을 미치는 멘트인지 그런 거 느낄 수 있죠. 그죠. 작업 멘트라고 생각하지 음. 가식적 가식은 또 다른 가식이네요, 건가요? 근데 그러게요. 또 어떻게 근데 약간 보면 연결시켜 보면 가식이 네.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사람마다 근데 다른 거죠. 그거는 뭐 듣기 싫은 가식은 아니잖아요. 이성이 하는 그렇지. 그죠. 뭔지는 알 것 같네요. 네. 동성이 두 분이 좀 많이 하는 들어봤다 거는 이거잖아요. 알겠어요.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네, 말하지 그러진 않았지만 네. 이렇게 연결 지어야 제가 또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네, 또 있어요. 남자들이 야 밥 먹었냐? 뭐 센 되게 척하듯이. 투박해 보이는. 네. 맞아요. 약간 말투 자체가 음. 그런 사람들 있긴 하잖아. 맞아요. 여자한테만 근데 그런 말투를 쓰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한테도 보면 그 사람들은. 문희님은 어떤 말투? 저는 좀 지나친 애교 말투를 좀 싫어한 것 같아요. 예를 오글오글한 들면요? 거. 뭐 했죠요? 저 이거 듣고 싶어서 예를 들면 여쭤본 거예요. 했죠요. 내가 좀 막 이런 해주잖아. 거. 네. 아니면 뭐염 뭐 이런 거 있잖아. 염. 근데 이게 사람들이 귀여워서 한 번 정도는 하는 건 괜찮은데 이거를 너무 자주 쓰거나 뭐 카톡에도 쓰거나 이런 거 있었을 막 때는 너무 채팅 말투라든지. 네 그런 말투처럼 그런- 느껴지기 때문에 음. 그런 것도 있고 또 비속어를 많이 쓰는 말투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시 이시 맞아요. 처음에 뭐를 하는데 이런 뭔가 그런 말투가 나오는 비관적이어 사람들이 보이고. 있긴 해요. 맞아 음. 있어요. 저는 쉽게 하는 말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예를 들면 야 그럼 하지 마 포기해 뭐 너무 대충 말하는 응, 거네요. 먹으면 되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음. 말투를 별로 안 좋아하고 너무 성의 없어 보이는. 네, 성의 건성이죠 없고. 그건.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이 난 게 너가 그래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말을 한 건데 너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너를 계속 쓰는 것도 별로 남 탓하는 말투 같은 거면 난 아니요. 너를 생각해서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그 너라는 억양 자체가 좀 세게 음. 느껴져요 저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거. 네. 들었었을 때 확실히 느껴지는 부분이니까. 네. 그럼 다음은 나도 모르게 자꾸 튀어나오는 나의 습관적인 말투 있으신가요, 두 분은? 있죠. 네. 저는 음. 누가 뭘 말했을 때 진짜? 이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 거네. 그냥 나오는 말투인 거네. 그쵸. 그냥 뭔가 음. 시작하는 가장 매끄러운 언어랄까요? 진짜? 진짜? 맞아. 어떻게 보면 이런 이게 거, 네. 조금 더 공감해 주는 걸로 보일 수는 있겠네요. 그쵸. 좋은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냥 이게 너무 습관적으로 나와서 사실은 소울이 없구나. 네, 영혼이 없는 영혼을 좀 넣어주세요. 영혼을 넣은 진짜도 있긴 한데 그냥 뭐 듣다가 진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투리를 많이 쓰다 보니까 네. 인제? 뭐 이런 이제. 이제인데 인제라고 말거나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근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방송을 듣다 보면 내가 이 말투를 많이 썼구나. 이런 걸 좀 느끼는 거죠. 저도 그래서 사실은 이 방송을 들으면서 저의 약간 습관적인 말투를 알았던 게 전 조금을 많이 쓰더라고요. 조금. 제가 조금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조금 또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완벽하게는 생각하지 않고 그 중간 정도에 있는 생각이 있었을 때 그런 말들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맞죠? 네, 맞아요. 조금, 좀 이런 식으로 썼던 것 같고 다음으로는 끌리는 말투, 호감 가는 말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끌리는 말투는 공감과 배려, 맞아, 좋아 이런 걸 좀 많이 쓰면서 맞아요. 해주는 말투들이 있거든요. 있죠. 맞아요. 그런 사람은 제가 존경을 하죠, 이제. 와우. 두 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저도 공감이라고 썼어요. 저도요. 음. 근데 저는 단순히 맞아 뭐 이런 거 말고 제가 딱 뭔가를 말을 했을 때 그냥 정말 매끄럽게 이어지면서 되게 대화가 잘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게 바로 공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A를 얘기했을 때 A 다시나 뭐 A에 대한 답이 와야 되는데 B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맞아요. 약간 대화가 단절되고 괜히 말했다 싶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좀 공감적인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런 거리감을 좀 느낄 수 있는 거네요. 그럼 두 분한테 좀 궁금한 게 있긴 해요. 우리가 질문에 더 들어가기 앞서서. 말투는 고칠 수 있다 없다. 있지만 되게 어렵다. 쉽지 않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물론 바꿀 수는 있지만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 순간순간에도 계속 생각하면서 내가 고치려는 의지 그런 게 정말 꾸준하게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고치기 힘든 게 목소리랑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음성에서 나오는 것들. 네.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거나 그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대부분의 습관들을 다 내려놓거나 바꿔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사실 말투는 근데 그래도 성격보다는 내가 노력을 한다면 고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스피치 학원에 가서 배우기도 하고 그런 학원들이 생겨난 거죠. 네, 정말 비포 애프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주디 질문해줘. 네, 그럼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말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러한 말투로 뭐 파악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게 파악되는지. 성격이 저는 좀 파악이 되는 것 같은데 특히 그 성격 중에서도 얘가 줏대가 있나 없나 그런 것도 보이는 거죠. 네, 고집이 있나 없나 이런 게 좀 보이는 것 그런 게 같아요.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거에 따라서 이 사람 고집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많이 느끼는 게 상대를 배려한다 하지 않는다. 왜냐면 부탁을 할 때 그런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배려하는 맞죠. 사람은 뭐뭐 해도 될까? 뭐뭐 해도 돼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이게 해줘. 그런 거잖아요. 해. 맞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주디가 느끼기에는 저도 똑같아요. 말투로 그 사람의 성격 이런 거를 조금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좀 이런 말투를 갖고 있네? 내가 이걸 바꾸면 어떤 걸 얻게 될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슌디님 생각은 어떤가요? 저는 이렇게 뭐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더 받을 수 있다든지 조금 더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말투를 바꾸면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서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투 하나가 진짜 자기를 비추는 거울 같은 경우거든요. 맞아요. 여기서 뭐 그냥 자신이 자기의 주제대로 말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면 그거는 보면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런 경우를 언제 겪냐면 뭐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유명인들이나 이런 맞아. 인터뷰를 할 때 많이 보게 되니까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사실 말투를 바꾸게 되면 나 스스로의 나의 행복도 이게 바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말투가 바뀌면 내가 뭐 인기가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굉장히 행복해지는 순간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주디는 어렸을 때랑 좀 바뀌긴 했어요? 말투가요? 조금 생각을 하고 말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예전에는 그냥 그런 생각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다. 그게 중요한지 몰랐던 거죠. 이게 좀 나이가 들면 좀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사회생활도 하면서 눈치도 봐야 되고 맞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제가 유퀴즈 보면서 봤던 질문인데 재밌는 질문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잔소리는 나의 생각을 강요하는 거. 그래서 그 강요로 인해서 그 상대가 바뀌기를
바라는 게 잔소리인 것 같고 네. 조언은 바뀌는 걸 바라진 않지만 그냥 내가 느끼는 걸 이야기해주는 거. 그러니까 강요가 없는 거. 강요가 일단 사라지면 그게 조언으로 들리는 거죠. 네. 제가 그래도 수인한테 좀 조언을 많이 해주지 않았나? 강요가 없었나요? 금시초문인데. 글씨초문이건데 이제부터 조언을 좀 많이 해줄게요. 그럼. 금시초문이라서. 그동안은 잔소리였던 걸로. 잔소리는 안 했을 거예요. 안 했어요? 네. 금시초문입니다. 방금 표정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알겠어. 이제 추석 지났으니까 약간 덕담을 해줘야겠네. 아, 덕담. 덕담. 문희님은요? 저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면 조언이고 그렇지 않으면 잔소리다. 그래서 제가 이 잔소리의 진화를 좀 조사해 봤어요. 초등학교 때는 밥 먹어라. 아.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공부해라. 그쵸. 이제 대학생 들어가면 술 먹지 마라. 뭐 집에 일찍 들어와라.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를 다니면 결혼해라. 마지막? 그 다음 또 있어요. 마지막으로? 애 가져라. 진짜 이건 국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우리나라가 만들어낸 이 잔소리의 네. 진화설. 그렇죠. 주디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늘 주제를 생각하면서 이게 딱 떠올랐는데 말투인 것 같아요. 잔소리와 조언을 구별할 수 있는 게. 그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말투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잔소리를 할 때 말투를 생각해 보면 뭐 빨리 이거 치워 뭐 이러한 것들이 그냥 나에게는 되게 잔소리처럼 느껴지는데 조언은 조금 더 신중하거나 그리고 좀 더 말투 자체가 다정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상황극을 한번 잠깐 해볼까요? 예를 들면 집에 늦게 들어왔었을 때 어떻게 말을 할 것인지. 친동생이 집에 늦게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동생이라고 생각해야 되잖아 우리가. 늦게 들어왔다? 저 관심 없는데. 아니 근데 해준다고 이게 상황극이잖아요. 저도 동생이 없는데. 뭐 그러니까 어디 우리가 갔다 이거를 보면서 이게 그쵸. 잔소리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저도 지금 뭐 동생이 없지만 그냥 네. 상상을 해본다면 늦게 들어왔을 때 만약에 내가 잔소리를 한다 그러면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야? 뭐 지금 그쵸.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들어와 이렇게 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조언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늦게 다니다가 큰일 생기면 어떡해 내가 너무 걱정되잖아 라고 이거 하는 약간 걸, 적절한 얘긴 하네요. 네, 그러네요. 하는 맞아요. 걸 보면 잔소리는 조금 그냥 내가 이 했던 행동들 과거를 뭔가 좀 증명하려고 그런 걸 끄집어낸다면 조언은 좀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너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무슨 일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 이제 일찍 들어와야지. 걱정이 조금 그쵸. 섞인 거를 염려와 걱정이 함께 네. 들어가야 이 한 스푼씩 들어가줘야 그런 되는 것 거네요. 같아요. 잔소리는 그냥 정말 그 행동만 가지고서 맞아요. 뭐라고 하고. 네. 주디가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랑 좀 같이 살면서 좀 경험하긴 했었겠네요. 저는 이제 살지 않으니까 잔소리를 들을 일은 잘 없거든요. 근데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세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냅둬요. 저희도 그래요. 네, 냅둬요. 무신경한. 잔소리가 뭐지 싶기도 하고. 어차피 해도 안 안 듣기 바뀌니까. 때문에. 두 분은 확실히 주관이 있군요. 제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평소에는 보지 않지만 우리가 사람의 말투를 좀 주의 깊게 들을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친구 사이에 뭐 말투 솔직히 안 보잖아요. 이제 다 알고 지내니까. 근데 아니면 볼 때가 있을 때 이건 언제일까요? 저는 화낼 때, 뭐 연인이든 친구든 뭐 서로 싸울 때. 그러니까 나랑 싸우는 게 아니어도 어떤 상황이 생겨서 싸우게 되는 경우를 보거나 그쵸. 남들한테 화를 내는 경우를 봤었을 때도 그럴 수도 있잖아. 맞아요. 평상시에는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말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화가 나거나 이렇게 되면 저도 당황을 하고 뭐 그 친구도 당황을 하게 됐을 때 그때 나오는 말투가 정말 찐 말투인 것 같아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이 본능적인 게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왜냐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말투가 자꾸 생겨난 거거든요. 뭐 친구한테는 그런 말투가 생기고 부모님한테 하는 말투, 뭐 직장 가서 하는 말투들이 달라지는 거죠. 맞아요. 그게 뭐 사회적 환경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진짜 극도의 상황이나 무슨 상황이 생겼을 때는 그냥 툭 튀어나오는 네. 거. 네. 그걸 제어가 네. 안 되는 거죠. 맞죠. 저도 약간 싸울 때를 조금 보는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싸우고 나서 카톡으로 싸웠다거나 이러면은 그걸 이제 한 번씩 다 돌아보는 거죠. 돌아봐요. 그러니까 그의 말투, 나의 말투 이렇게 좀 돌아보는 나도 편이고 어떻게 말했는지가 또 중요하니까. 그리고 또 저는 문득 생각이 난 게
얘가 왜 이러지? 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부터 그 사람의 말투를 더 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상사가 갑자기 나한테 반말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이후로부터 상사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는지 그의 말투를 조금 더 지켜봐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왜요?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네. 타인의 민감성이 커질 때가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래요. 왜냐면 음. 우리가 타인의 민감성 자체는 원래 안 생기는데 어떤 상황이 생기면 타인이 어떻게 나한테 했는지를 자꾸 보게 되거나 내 스스로가 예민해지는 경우죠. 그러니까 뭐 이거를 말하자면은 나한테 갑자기 반말을 했을 때 내가 예민해졌으니까 그 후로 더 네, 지켜본다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민감성이 음. 커져버린 거죠. 네. 그전에는 아무 신경 안 쓰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사과할 때나 미안한 감정을 나타낼 때 우리가 잘 보면 사회에서도 사과문을 잘못 쓰면 진짜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진정성이 없다, 진심이 없다잖아요. 맞아요. 저도 주변 사람들이 뭐 작은 사소한 실수라든지 나한테 뭔가 안 좋은 행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아니면 조금의 피해를 보는 행동을 했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말해주는 말투라든지 말로써 그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뭐 쉽게 말하자면 이상하게 말하잖아요. 나를 진짜 만만하게 봤구나. 그러면 저는 그 사람한테 이제 더 이상 상대 안 하죠. 뭐 이게 그러니까 뭐 친구가 아니어도 뭐 회사 관계 안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과를 할 때는 진짜 정중하게끔 진심이 담겨 있어야. 그 사람한테 네. 내가 잘못됐다 아니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이성과 동성 혹시 말투가 달라지나요, 두 분은? 저는 솔직히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남자 친구들이 많은 데서 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졌거나 네. 그 환경에 빠르게끔 적응해버린 거는. 해버려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여자인 친구들한테 말할 때 조금 더 조심하는 건 있죠. 상처받을까 봐. 상처. 아니 그쵸. 근데 이런 왜냐면 경우인 것 같아요. 음. 슌디가 주변에 여자만 많았었을 때는 그런 걸 못 느끼는데 내가 남자 학우들이나 친구들 많음으로써 남자들의 말투가 조금 거칠하거나 그쵸. 직설적인 돼서. 말투가 많이 있다는 걸 스스로 뵀기 맞아요. 때문에 네. 또 여자가 이제 많은 환경인 여자인 친구들한테 갔을 때는 그게 또 생겨버린 거죠. 네. 주디는 어때요? 저는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어느 정도 비슷한 얘기지만 여자들은 말투나 이런 거에 조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맞죠. 그런 거 하나로 되게 서운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가장 큰 거는 괜한 오해를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게 여자 사이에서는 내가 괜히 진짜 적 하나 더 만드는 거니까. 그쵸. 뭐 내가 투박스럽게 말을 해서 이 사람이 서운해하는 거면 내 의도가 그렇지 않았는데 오해를 만든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남자한테는 굳이 내가 다정하거나 뭐 이렇게 말을 할 필요가 해서 없는 거죠. 그쵸. 오해를 만들어서 좋을 건 없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약간 뭐 굳이라고 굳이 굳이 내 맞아요. 합창을 남자한테만 하더라고요. 잘하면 되지 않나. 맞아요. 그런 것 그러면 같아요. 반대로 내가 만나는 이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만나는 이성이 다른 이성들한테 당연히 굳이 그러면 안 되죠. 네버. 동일하게 절대 안 적용이 되죠. 돼야 되는 거네. 그 사람한테. 나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기 때문에 나 먼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나는 그렇게 하는데 넌 돼? 넌 마음껏 해? 이러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알겠어요. 네. 저는 20대는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제가 뭐 20대에는 이성이랑 만날 기회들이 많이 없었으니까. 딱 반대인 것 같아요. 뭔가 그러네요. 문희님은 남자랑 많이 이렇게 어울리면서 그런데 30대가 되니까 뭐 굳이 이게 여기서 굳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말투를 뭐 상냥하게 친절하게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를 그냥 좋게 봐줄 수는 있지만 그건 내가 조금의 뭔가를 첨가한 것처럼 느끼니까 그냥 이제는 나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나대로. 이 사람이 이걸 좀 무뚝뚝하게 느끼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부터 나 친절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슌디 뭐 어떻게 지냈어요? 뭐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 것보다 처음에는 좀 무뚝뚝했는데 이 사람이 뭔가 내가 무뚝뚝하게 느끼면 조금씩은 변해갈 수 있죠.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잘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까 말한 가식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다 오히려 내려놓고 나니까 사람들이 저의 본 모습을 나다움을 더 봐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런 게 좀 생기는 것 같긴 해요. 타인을 만날 때 나도 모르게끔 이 사람한테 조금 더 그런 말
툴을 쓰는 건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끔 그 사회적으로 적응해버린 그쵸. 거죠. 너무 또 내 생각만 하면서 솔직하게 내뱉을 수만은 없으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진짜 친구 다 있잖아. 그럼 어른들은 혹시 이런 게 있잖아. 막 TV를 보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좀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 말투를 보는 건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평가를 해버리잖아. 쟤는 원래 그럴 것 같았어. 관상을 보거나 뭐 그런 게 여러 있잖아. 가지로. 약간. 네. 두 분이 느끼기에는 이게 말투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요소가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투 얘기를 많이 했지만 두 분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얘기해 줘봐요. 근데 저는 그게 어른들이 봤을 때는 딱 하나만 보지 않고 정말 복합적인 걸 보시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당연히 말투도 보시겠죠. 근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오늘의 주제는 말투니까 그 말투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담겨 있어서 지혜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말투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뭐 어떤 가치관을 지녔구나. 그런 총 모습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게 말투기 때문에 거기에 지혜가 담겨 있지 않나. 그럴 수 있겠네요. 슌디는? 저는 저희 엄마를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그 트로트 이런 게 굉장히 열풍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엄마가 좀 귀엽게 말을 한다거나 귀여운 표정을 짓는다거나 하는 분들한테 호감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귀여운 말투나 표정 이런 게 어른들이 봤었을 때는 조금 이게 또 친근하게 보이는 거네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그런 분들이 또 시장에 가면 또 어머님들이 막 한호해주고 그쵸. 그러잖아요. 왜냐면 맞죠.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일단 모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에이, 어른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어른들이 말투를 보는 이유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흔히 우리 세대가 꼰대를 나눌 때 말투를 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어른들은 꼰대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어른들도 뭐 어른들의 꼰대를 볼 수 있지만 그때는 이런 말이 없었으니까 TV를 보면서 저 사람의 그 말투라든지 그 말하는 단어라든지 이런 게 생활 습관이거든요. 우리가. 맞아요. 그래서 말을 잘못하면 구설수가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구설수가 터졌을 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가 한 번은 용서해줘야지. 어떤 사람들은 한 번 더 얘기하면 그게 또 파장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화를 내는 사람들 다 어른들 쟤 왜 또 저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걸 볼 수 있는 게 좀 경험적으로 쌓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 나한테 친절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거든요. 어릴 때는 몰라요, 진짜. 어릴 때는 이것만 구분할 때가 있대요. 진짜 어릴 때는 아빠, 엄마만. 우리가 그러니까 아빠가 해주는 말, 엄마가 해주는 말. 그것부터 배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사회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가족의 공간에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게 친구들의 공간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제가 또 재밌는 이색 질문 또 준비해봤어요. 그러니까요. 혹시 연인이 갑자기 말투가 바뀔 때를 언제 느끼나요? 저는 돌이켜보면 헤어지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헤어질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랄까 공기가 다르죠. 뭔가 얘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진짜 결말이 그게 맞았구나. 맞았어요. 그게 말투가 바뀌는 거니까 나한테 친절하거나 상냥하거나 다정한 말투가 아닌. 그리고 뭔가 되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뭔가 서운하다라는 감정을 많이 느끼고 있을 때쯤에 이별을 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투로 아니면 말로써 감지를 하게 되는 거네요. 그쵸. 네. 주디는 어떤데요? 저는 잘못했을 때 바뀌는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좋은 거네요. 아닌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잘못을 했으면 오히려 뭐 똑같아도 되는데 너무 눈치를 본다거나 뭔가 그렇게 뭔가 갑자기 왜 이래? 그걸 좀 눈치를 잘 채는 편인가 보네요. 이 사람이 잘못했구나 나한테 말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결혼하고 나면 이 와이프분들이 이거를 잘 찾더라고요. 그 여자는 촉이 있잖아요. 있어요. 그쵸. 그러다 이 남자가 왜 이렇게 보니까 말투가 변했지? 너 뭐 왜 잘못한 거 갑자기- 있지? 그렇게 그러니까 되는 왜 것 이래? 같아요. 약간 이런. 너 빨리 실토해. 얘기해. 맞아. 네. 그래서 남자들이 부들부들 떤다고. 그래서 그때 방송 보니까 남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그러니까 결혼을 했던 남자들이 네. 이름 부를 때 아.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 일침을 많이 쓰거나 이제 뭐 여보 뭐 이런 거잖아. 자기 이런 건데 그렇겠다. 이름 부르면
진짜로 원래인데 남자는 내가 오늘 뭘 잘못했지? 진짜 여자는 약간 이름 불러주면 설레하는데 그쵸. 반대로 공포, 호러. 오늘 진짜 내가 들어가서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야지. 진짜 그렇겠다. 진짜 보니까 웃기더라고. 저는 연인이 말투가 바뀔 때 언제 느꼈냐면 부탁을 할 때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이 좀 부탁할 때는 그게 좋게 바뀌든 뭔가 다른 느낌이 있잖아. 그쵸. 그래서 그런 걸 느꼈고 뭐 헤어질 때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있겠지. 싸울 때도 당연히 말투가 달라지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받아들이는 순간 헤어짐을 결정을 해버리니까 맞아. 곰곰하게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커뮤니티에서 상황을 봤던 것 같아요. 친한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놨는데 네. 그 친구가 오히려 너 말투가 나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고민을 털어놨는데 급발진을 한 거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이게 잘 상상도 안 되고 이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되긴 하는데 왜냐면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친한 친구가 이랬다는 거는 말이 조금 안 되는 게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친한 친구가 참다가 이제 얘기한 거죠. 나 너 말투 진짜 싫어했어. 그러니까 친구가 이걸 한 거예요. 카운터 펀치를 날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나는 고민이 있어서 얘기한 건데 너 마음 더 아파 막 이렇게 얘기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고민인 거잖아. 근데 만약에 정말 친한 친구가 그렇게 했다면 정말 다시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일을 없을 거지만 살다 보면 한 번은 겪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근데 내가 그러면 진짜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왜냐면 정말 친한 친구들은 쟤는 그럴 애가 아닌데 왜 그러지? 정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나 근데 보다. 제가 요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모든 사람들의 딱 맞는 상황은 아닌데 네. 여자분들이 결혼할 때 동성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이렇게 또 많이 그게 생기더라고 트러블이. 왜요?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그때 말했던 브라이덜 샤워도 있고 네. 그리고 이렇게 축의금을 얼마 줄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집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예민한가 봐요. 왜냐면 친한 친구들이랑 이렇게 요즘은 그런 거를 다 미리 정해놓거든요. 우리는 뭐 너가 누군가 결혼을 하게 됐을 때 근데 이런 거 이제 그러니까 정해놨을 음. 텐데 정했는데 갑자기 누군가 한 명이 빠진다거나 안 하겠다거나 못 하겠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때요 그러면 일단 춘디는 저는 이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말투가 기분 나쁘다고 한다면 일단은 거기서 대화를 멈출 것 같아요. 그랬냐 뭐 알겠다 그러면 일단 하고 이제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진짜 없나요? 그러면 친한 친구여도 갑자기 이 친구가 싫어질 때 없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있어요. 있는 경우가 있는 게 손절하고 싶다는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말투 때문에 그러지는 않고 가식적인 말투 그렇게 하는 친구들은 있잖아요. 서서히 멀리해요. 저는. 서서히 멀리해서 끊어내는 거지. 이렇게 네. 단도직입적으로 하진 않고 네. 그런 편인 건데 어떻게 그쵸. 보면 그건 사람들마다 다른 거고. 왜냐면 애초에 일단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랑은 친한 친구가 될 수가 없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이런 상황 자체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잘 보면 이런 상황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은 언제든지 생기는 게 우리가 고민이 생기는 게 모두가 좋은 상황이거나 좋은 그쵸, 관계라면 그쵸. 안 생기는 건데 그게 언제 역전되거나 뒤집어지거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을 느끼는 거죠. 사람들이 대부분 잘 지내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고민이라고 보잖아요. 못 지내는 사람이랑은 고민이라고 안 볼 때가 더 많죠. 그냥 그쵸, 그냥 무시하거나 흘려버리면 되는 거니까. 무신경해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아마 진짜 갑자기 이제 말투가 기분 나쁘다고 한다면 차곡차곡 맞아, 쌓인 걸 거죠. 쌓인 쌓여서 거가 그때 터진 거네요. 네. 터진 거니까 일단은 거기서는 더 이야기해봤자 트러블만 더 크게 생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내 말투를 한번 돌아보긴 할 것 같아요. 그쵸, 네. 도라는 보고. 저는 친구가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연락 안 하는 거죠. 손절해야죠. 그렇죠. 나만 이제 뭐 고민해보고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우리 1시간 동안 얘기했잖아요. 네. 두 분 뭐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또 방송 오셨는데 아까 오프닝에 로또 얘기할 때 그렇게 신나 했는데 오늘 뭐 클로징으로 갈수록 약간 마음적으로는 이렇게 좀 가라앉을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사실은 오늘 아까 사연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너무 우리 생활에서 그러니까 요즘 제 나이대에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는 그런 이야기여서 더 약간 마음이 무겁기도 했고 더 좀 진지하게 답변을 하려고 노력했던 방송이었어요. 좋은 모습이었어요. 왜 평소에는 뭐 안 그랬나요? 갑자기요? 이 가식적인 말투 그러니까. 뭐죠? 왜 그래요? 이거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분은 맨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제가 네. 말을 못하잖아요. 제가 움츠러들고 있잖아요. 저는 어땠어요? 저도 일단 말투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말투도 연습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말을 많이 해보고 또 많이 들어도 보고 그러면서 쌓이는 거기 때문에 이 오늘 방송이나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방송에서도 아마 저희는 계속 이런 거를 꾸준히 연습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연습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지금 청취자들도 많이 늘었고 10대도 듣고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모르는 10대들도 많이 듣고 있을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제재는 또 있지만 인스타로 좋아요를 누르거나 들어오시는 네. 분들 보니까 맞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 방송이 참 좋은 건 이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게 흘러나가잖아요. 근데 저희는 저희가 했던 방송을 기록되는 다시 거니까. 들으면서 내 말투를 조금 맞아요. 돌아볼 수 있다는 그게 굉장히 좋은 경험이고 기회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좀 방송하면서 느꼈던 게 네.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오디오 관련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목소리 톤과 억양 네. 이런 거는 감정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을 할 때 진짜 오디오를 많이 들을 때는 7시간, 8시간까지 듣거든요. 우리가 뭔가 하나를 그렇게 오래 하다 보면 뭔가 생겨요. 저 사람은 전문가가 되죠. 네. 어떤 사람일까?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이걸 읽었었을까? 아니면 말을 했었을까? 그래서 요즘 들어서 아까 오프닝에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화 속에서 한 것들도 나도 한번 더 되짚어보고 그 사람을 뭐 나쁘게 판단하다 좋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게 좀 생겼던 것 같아요. 두 분 오늘 클로징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네. 주디한테 맞는 질문 같아요. 그런가요? 네. 청춘이란 청춘이란 도전할 수 있는 때. 저한테는 바로 지금. 지금인가요? 네. 좋은 얘기네요. 그럼 신디는요? 굴곡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굴곡을 그래도 버텨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때 끈기가 생기는 거네요. 네,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 또 도전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왔다 수 갔다. 있는 힘. 그러니까 나이가 더 많이 먹으면은 쉽지 않죠. 몸이 일단 아프고 하니까 그런 지쳐가는 거죠. 게 없을 그쵸. 것 같아요. 점점. 맞아요. 어른이 되면 안정을 추구하지 이러한 변화를 추구하진 않으니까 맞아요. 그게 청춘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나라마다 청춘을 그 지표하는 나이가 좀 다르더라고. 어떤 곳은 한 45살, 50살까지 청춘을 봐준대. 정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진짜 사람들마다 다른 거고 환경에 따라 다른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청춘은 이거 같아요. 뭐가 하고 싶은지 스스로 질문에 아직 하고 싶은 게 많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많아지는 게 청춘이라고 봐요. 없으면요. 오히려 없어도 청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약간 과부하 걸리고 맞아. 고민이 많아지면 없어져요. 없어질 때가 그리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맞아요.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알겠어요. 두 분이 뭐 잘 정리해 주셨네요. 인스타와 이메일 알려주세요. 네, 인스타와 이메일 알려드릴게요. 424POD와 424POD@gmail.com으로 소통해요. 인스타에서도 DJ 일상을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방문 많이 부탁드릴게요. 오늘 에피소드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세요. 팟빵 어플로 DJ에게 힘이 되는 댓글과 오늘 에피소드 후기 많이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 다음 이야기는 뭐 게스트분들이랑 하는 방송인데 네. 35번째 이야기 기다림의 이유입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